안녕하십니까. 계룡산 갑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오악 중 서악으로 계를 올려왔고, 조선시대에는 묘황산의 상악단, 시리산의 하악단과 함께 이 산에 중악단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산신대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명산으로 자리를 잡은 계룡산은 1968년 12월 31일자로 경주 한려세상과 함께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룡산은 1392년 조선을 건국하였을 때 세속을 정하려고 준비 중인 태조 이순계는 왕차 무학대사와 이곳에 들려 국가의 수도로 점찍었던 지역입니다. 무학대사는 계룡산이 수태국, 산태국의 형상이라 도읍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한양, 지금의 서울로 수도를 정했습니다. 산 이름은 주봉인 천왕봉 846.5m에서 연천봉 739m, 삼불봉 775m로 이어지는 능선이 마치 닭뱃을 쓴 용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금계포란형, 비룡승천형, 이곳에 사는 동식물 범수는 식물이 860종, 포유류 25종, 조류가 52종, 곤충류가 1184종, 양서, 파충류 16종, 담수어 25종 등으로 약 21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은 8종류의 천연기념물과 3곳의 전통 사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국보 2점, 갑사, 신은사, 보물실 2점, 갑사, 신은사, 동학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계룡갑사, 갑사, 갑사사, 계룡사라고도 하였습니다. 갑사는 420년에 계룡산 천진보탑을 보고 아도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556년 진흥왕 17년에 해명이 창건하였다는 설, 아도가 창건하고 해명이 중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679년 문무왕 9년에 의상대사가 갑사를 중수하여 함대학 지소로 삼았으며, 이때부터 신라 함 10차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치원, 당대, 전복, 사고, 사주번, 경계, 덕법장, 하상전, 904,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 숭류 억불 정책 와중에도 선종 18개 사찰로 이름을 올리면서 사세가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경술기사.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사찰이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1604년 선조 37년을 시작으로 1654년 효종 5년 사정, 신희, 경환, 일행, 종하, 상근정의 승려와 관찰사 강백년의 도움을 얻어 갑사를 크게 등장하였습니다. 1659년에는 여주목사 이지천이 지은 계룡산 갑사 사축 기명을 건립하였고, 1875년 고종 12년에 중수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계룡산 갑사는 임진왜란 당시 성병경 기허당 영주대사와 성병절의 성뜰이 있는 곳으로 호국불교의 중심에 서 있으며, 현재 국보 1점, 보물 8점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현존하는 부속 산례암자로는 진흥암, 대가암, 매원암, 대성암이 위치하고 있고,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가 아름답다고 하여 춘마곡 수갑사라고 불리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리고 계룡 탈경이 있습니다. 제1경은 천왕봉 일출, 제2경은 삼불봉 설화,
제3경은 연선봉, 제4경은 관음봉, 한운, 5경은 동학계력실록, 6경은 갑사계곡 단풍, 7경은 언선폭포 운무, 8경은 남대탑 명월이 있습니다. 국보 제298호인 갑사 삼신불 개봉을 행하는 길이 12.47m, 폭 9.48m에 이르는 소대행 개군하로 조선시대 효종 원년 1650년에 완성된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수작입니다. 이 팽화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과 노사나불 등 삼신불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개불로서 비로자나 삼신불하다고도 합니다. 개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마당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산, 중, 하, 3단 구도로 3단은 천상세계를 상징하고 중단은 삼신불, 하단은 위호중과 청문보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가운데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로서 등 뒤에 화려한 시모양 관계가 있으며 결과부다를 하고 가슴 앞에서 손을 모아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싼 비건인의 손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보신불 노사나불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설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왼쪽에 보이는 석가모니불은 악기를 물리친다는 뜻의 손모양인 항마 촉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윗부분에는 관음보살과 대시지보살, 팔대보살과 재석, 번천이 에워싸고 14대 나은 금강역사, 백지울 등이 계십니다. 하단에는 중앙에 앉아 법을 청하는 청문보살, 사리불이 자리하고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과 사천왕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물 제2120호인 갑사 대웅전은 계룡산 아래에 있는 절로 백제구이신앙 1년 420년에 아도 하상이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679년에 의상이 수리해서 함동의 도랑으로 삼으면서 신라 함 10살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859년, 889년에 새로 지었으나 중유제란 1597년으로 인해 건물이 모두 불타버린 것을 선조 37년 1604년에 중건되고 효종 5년 1654년에 가람이 전면적으로 개축 중수되었으며 고려 12년 1875년에 다시 중수되었다고 전합니다. 갑사 대웅전은 절의 중심에 있는 법당으로 원래는 현재 대적전이 있는 근처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다시 지을 때 이곳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1층이며 옆면이 사람 인자 모양으로 납대지붕 건물입니다. 기둥 위에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가포 양식입니다. 가운데 색깔은 기둥 간격을 양끝 칸보다 넓게 잡아 가운데는 공포를 2개씩, 끝칸에는 1개씩 배치하였습니다. 내물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고 불단을 만들어 석가 유례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닷집을 설치하였습니다. 갑사 대웅전은 조선시대 중기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보물 제256호인 갑사 설장관 및 지주는 사찰의 행사가 있을 때 사찰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장관이라 하며 장대를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 돌기둥을 장관지수라고 합니다. 갑사 동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관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관으로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면에 구름 무늬를 새긴 기단 위로 철장관을 높게 세우고 양옆에 장관지수를 세워 지탱하였습니다. 철장관은 지름 50cm의 철통 28개를 연결하였던 것이나 고종 35년 1899년 폭풍의 벼락을 맞아 4절이 부러졌다고 하며 현재는 24절만 남아있습니다. 장관을 지탱하는 2개의 지주는 동서로 맞서 서 있으며 꾸밈이 없는 소박한 모습입니다.
기둥머리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기둥머리의 곡선과 기단부의 단순한 조각이 잘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줍니다. 통일신라 생긴 문무왕 20년 680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 양식상으로 보아 통일신라 중대의 양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보물 제257호인 갑사고도는 전체 높이가 205cm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하며 통일신라 시대의 부도 양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위치는 갑사의 중사자암 위치했던 것을 현 대적전 앞으로 일어나였다고 전합니다. 대석, 탑신, 옥계와 상륜부를 갖춘 팔각 원장형으로 상륜부는 오래전에 결실되었다고 전합니다. 전체가 팔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며 3단의 기단 위에 탑신을 올리고 지붕돌로 얹은 형태입니다. 넓직한 바닥돌 위에 올려진 기단은 아래 가운데 윗받침돌로 나뉘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아래층이 넓고 위층으로 갈수록 차츰 줄어듭니다. 아래 받침돌에는 사자구름, 용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그 폭행이 힘차 보이고 가운데 받침돌 역시 팔각형이나 볼륨 있는 조각수법으로 마치 원형에 가깝고 각 기퉁이마다 꽃봉오리가 솟아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추악 천인상이 양극되어 있습니다. 윗받침돌에는 32겹의 연꽃 연화문을 둘러 새겼습니다. 탑신 역시 팔각으로 강면에 문과 열쇠를 새겨 놓았고 그 사이에는 사천왕 입상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습니다. 지붕돌은 목조 건물의 팔각정 지붕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데 석가래, 부연, 용마루 등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륜부는 후대에 만들어진 보주, 연꽃봉우리 모양의 장식을 올려 전체적인 모습은 섬세하고도 화려한 느낌을 주고 기백이 넘칩니다. 보물 제478호인 갑사 동동은 조선 초기의 종으로 국왕의 만수무강을 추구하며 갑사에 공헌하기 위하여 선조 17년 158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131cm, 입지름 91cm로 전체적으로 어깨부터 중간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 지점부터 입부분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 꼭대기에는 엄통이 없고 두 마리 용이 고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의 어깨에는 여의 두입 하형으로 꽃무늬를 둘렀고 바로 밑에는 이 아래로 나누어 위에는 연꽃무늬를 아래에는 검쌀을 촘촘히 새겼습니다. 그 아래 네 곳에는 사각형 모양의 유곽을 두었는데 밖에는 당초문을 배치하였고 그 안에는 연화문을 9개 두었고 그 속에 걸기된 유두가 있습니다. 유곽 밑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구름무늬 위에 연화문의 원형 담자가 있습니다. 담자와 담자 사이에는 구름 위에 석장을 잡고 있는 광신의 지장보살이 서 있습니다. 종 입구 부분에는 돌기된 두 개의 띠를 만들고 그 안에 활짝 핀 연꽃과 보상화를 둘러 동종의 장미를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한편 이 종은 일제시대 때 헌납이라는 영목으로 공출에 갔다가 강복 후 반출 대기 중이던 것을 찾아 갑사로 옮겨온 것으로 민족과 순환을 같이 한 동종입니다. 보물 제582호인 갑사 월인석보 판목은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한 판목입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성각지고를 본문을 하고 석보상대를 설명으로 하여 세조 5년 1459년에 편찬한 불교 대장경입니다. 석보는 석가모니불의 연보, 즉 그의 일대이라는 뜻입니다.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28년 1446년에 소문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 후의 세조의 이 불경을 참고하여 지은 것이고 월인청강지곡은 세종 29년 1447년에 세종이 석곡상절을 읽고 각각 두 구절에 따라 상가를 지은 것입니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생애를 기록한 석가의 정기이지만 그를 골자로 하여 불교와 대경전을 종행으로 인용하면서 조직한 것이며 월인석보는
여기에 우린 정성지곡이라는 한글 찬송까지 덧붙인 종합적인 산술입니다. 우린 석도는 본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다고 하는데 갑사에는 현재 21권 46매가 전해지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것이 31판이고 비지정이 15판입니다. 이 판목은 선조 2년 1569년 충청도 한산에 사는 백계만이 지도하여 할자를 새기고 충남 논산 불명산 쌍계사에 보관하였다가 현재 갑사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개수나무에 돌을 새김을 새겼고 판목의 오른쪽 아래에 지도자의 이름과 새김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물 제1651호인 갑사 석가열의 3세 불도는 석가열의 후불탱화로서의 명산해상도와 아미타열의 후불탱화로서의 아미타해상도 두 폭이며 18세기 초중반 단계 대표적 화사인 어겸이 1730년에 제작한 불화입니다. 명산해상도란 석가열애가 영시산에서 정한 법회 내용을 도출한 불화입니다. 그 구도의 내용을 보면 중앙에 설법하시는 석가열애, 그 주위에 대가 및 좌우의 문수 보이는 협실을 비롯한 사대보살, 그 위 좌우에 제석층과 대범선, 그리고 하방 좌우에 사천왕, 상방 좌우에 십대대다, 그 상방에 팔부 금강상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아미타해상도란 일명 극락해상도라 하며 아미타열애가 그의 국도인 극락중처에서 설법하는 강경을 도출한 불화입니다. 그 구도 내용은 중앙에 설법하시는 아미타열애 제자 하방 좌우에 흡시가는 대시리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 하방의 사천왕, 전방의 사제자 이외에 금강상과 기타 신중상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각 설법 장면을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한 18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불화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물 도유형문화재 제50호 갑사, 석조, 약사, 열애, 입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으며 갑사 중사단에 있었던 것을 현재 위치로 이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갑사 동쪽 계곡 약 100m 떨어져 있는 작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석벽 동굴의 남향으로 묻혀져 있습니다. 굴두의 머리는 큼직하고 상어는 긴 편입니다.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고 거기는 양 어깨에 걸쳐 무릎 아래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가슴 아래로는 반원형의 옷주름이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 부분에는 한 가닥의 주름이 어깨 너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 모양을 살펴보면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왼손에는 약함을 들고 있어 약사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형문화재 제95호인 갑사 강장은 보수공사시 나온 상량문에는 정문이라고 되어 있으며 창건된 것은 만덕 42년 강해국 6년 1614년에 상량하였고 그 후 가병 2년 정도 22년 1798년에 중수하고 강서 16년 고종 27년 1890년에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강장은 스님들이 법문을 강론하던 건물로 정유재란 1597년으로 불타져진 것을 뒤로 다시 지은 것입니다. 정밀 3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의 옆선이 사람 인자 모양인 마치 기둥실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배 흘림의 기둥 위에 기둥 처마를 받치면서 상체에 개만한 공포를 쌓는데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닭버킷 건물입니다. 단청은 완전히 퇴색되어 문제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별도사 홍제의 가슴 재롱갑사라는 선판이 걸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은 조선시대 후의 웅장한 건물. 또 유형문화재 제106호 갑사 제석전의 명령은 정면 어간에 걸린 선판에 도강 6년 4월 모감서라는 기록이 있는데도 도강 6년 순조 26년
1826년이 대적전에 걸렸던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사 대적전은 현 갑사 경리 앞으로 흐르는 계곡 건너편의 원금당지로 추정되는 곳에 요사체 한동과 일각을 이루면서 서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대적전 우측으로 원금당지에는 한 단의 새 시기가 있는 원성 초측이 현재도 제1시에 남아 있습니다. 대적전은 원래 금당지 옆에 있는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이 8팔자 모양으로 가장 화려한 팔짝 제목입니다. 기둥 위에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와 지붕 사이에 있는 다포식 건물입니다. 가운데 칸은 공포가 2개이며 양끝 칸은 1개의 공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불단을 설치하고 위에 천장을 한 단 올림으로써 다집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내부 산성이 매우 아름다운 편입니다. 도유형문화재 제51호 석조보살 입상은 갑사지산 중사단의 약사열의 입상, 갑사부도와 같이 있던 것을 갑사에 옮겨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마감 석재로 만들었으며 목 부분이 깨졌고 보수형 두강 부분을 마예불처럼 붙여서 소각하였습니다. 얼굴은 마늘이 심해 분명하지 않으나 코가 오똑하고 눈은 감은 듯합니다. 옷은 양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한 자락이 오른손 손목을 거쳐 금속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하체에 걸쳐진 옷은 선이 부드럽고 얇아서 신체의 굴곡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 부분의 오른손은 뭔가 들고 있는 듯하나 분명하지 않고 왼손은 팔을 내려 무릎 부분에서 목이 김정을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록한 허리, 어깨 등 소각수골이 세련된 감을 주고 있으며 100개 시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도유형문화재 제52호인 갑사 사적기, 갑사의 창건 과정과 역사를 적은 비로 자전의 안반에 장방향의 비받침소를 마련하고 그 앞에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였습니다. 비몸은 대지석으로 되어 있으며 비심 위에는 사모지붕 형식의 머리를 올리고 꼭대기에 보조를 얹었습니다. 비심에는 4면 모두 비문을 새겼는데 조선호종 10년 1659년에 지었으며 비문은 여주목사 이지천이 짓고 공주목사 이이진이 글씨를 썼습니다. 비문 내용은 필설로 이루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흠모한데 비문 짓기가 어려움을 소인한 글을 보면 선사가 강력히 권하고 이 상공의 뜻이 또한 얕지 않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다만 비문을 짓기가 어려운 것을 생각할 뿐이다. 진실로서와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것에 정통하고 배운 것이 천리를 뚫고 사람에게 근본하고 문헌이 우위하고 명성이 금실하고 금석 풍류가 아니며 어찌 명의 산악을 쪼을 수 있을 것이며 천하를 비출 것이며 평범에서 뛰어나 둘레를 채울 수 있을 것이며 깊은 총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지 아니하면 비문을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2076호 소조 3세 불상길 사보살상은 갑사 소조 3세불은 대문전에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중앙에 봉안하고 우측에 아미탑을 좌측에 약사불을 봉안하여 3세불의 조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heb시불로는 문수보살, 도현보살, 가능보살, 대시지보살을 4대보살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석가 예례상은 상과 촉기는 상입니다. 상호는 둥글며 양미간에 벽호가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고 거기는 통견이며 가슴 부분이 부러졌는데 조선시대 불상으로는 우수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따 예례상의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재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재고 있어서 아니따 예례의 구품인 중 중품 중생인에 해당합니다. 약사 예례상도 소조의 사상이며 heb시보살로서 4대 보살상은 모두 소조의 입상입니다. 복장 근덕 고물은 2077호입니다. 문화재자료
제53호인 삼성갑은 칠성, 산신, 독성의 삼성을 모신 곳입니다. 칠성은 도도의 북두 칠성이 불교화한 것으로 수명장생을 주관하는 절입니다. 산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신으로 호랑이와 더불어 나타난 만사형통의 신이며 독성은 혼자 깨달은 성자를 말합니다. 각각의 건물을 따로 지어 삼성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삼성갑 안에 같이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갑은 대웅전 우측 자연석 계단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면석한 청년 두 칸의 겹쳐마 맞대지붕입니다. 내부는 정면 여자기문을 처리하고 공포는 이익공 양식으로 내부는 우물마루 바닥 위에 불단을 설치하여 칠성 평화, 좌우로 산신 평화와 독성 평화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로 제52호인 표충원은 성경장 휴정 서상대사, 유정 사명대사, 기여당 영주대사의 영정을 보완하고 있으며 영도 14년 1738년에 임진왜란 당시 예적을 교태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각입니다. 정면석한 청년 두 칸으로 자연석 계단 위에 둥근 기둥을 써서 세운 맞대지붕 건물입니다. 정면석한에는 쌓인 여닫이 띠살문을 달았으며 양옆에는 판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각각 갱의 좌측편으로 조금 얼룩진 곳에 자연석 답장으로 둘려져 1973년에 세운 어성당 영주대사 사덕지와 일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로 제54호인 팔상전은 석가모니불과 팔상채마 그리고 신중채마를 모시고 있으며 지붕채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갑골 양식으로 꾸며 격식을 갖춘 정각입니다. 팔상채마는 석가열의 일대기를 8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구라입니다. 팔상도는 조설 예의상 석가모니가 조설편에서 마야 부인의 체중으로 내려오는 장면, 두 번째 비람강신상은 눈빛이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세 번째는 사분유관상, 십달다 태자가 동서남북 각각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는 장면, 네 번째 장면은 유승출가상으로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성을 뛰어넘어 출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 다섯 번째는 설산수로상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인중진하는 장면,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나무 아래서 순정을 닦으며 마음을 굴복시키는 장면, 일곱 번째는 녹은정법상, 깨달음을 성취한 뒤 녹야원에서 설법을 피는 장면, 여덟 번째는 쌍림 일반상으로서 사라상수 안에서 입척하는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화재자로 제68호인 천진보탑은 계룡산 신흥암 위에 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자연바위로 사람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탑입니다. 탑이란 부처의 사리를 모셔두는 곳을 일컫는 것으로 이 탑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일반한 후 인도의 아육방은 구시나가라국에 있는 사리탑에서 많은 양의 사리를 발견하여 이를 시방세계, 10곳의 방향에 있는 중생의 세계로 동서남북, 동북, 동남, 서남, 서부, 상하에 있는 무한한 세계를 가리키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천왕, 불교의 법을 지키는 무리로 동서남북 네 곳을 짓고 있습니다. 사천왕 가운데 북쪽을 담당하던 기사문 선왕을 이곳 계룡산에 보내어 이 바위 안에 담아두도록 하였고, 뒷날 아도 하상이 이를 발견하여 천진보탑이라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또 유형문화재 제228호 갑사 대적전 목조 삼돈불은 17세기에 모셔진 높인 142cm, 폭 108cm의 목조 삼돈돌입니다. 1659년에 세워진 갑사 사덕지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당시 중창불사 과정에서 제작되었으리라 봅니다. 갑사 명원암 목조 예자상과도 비슷한 형식으로서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불모 해희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양식적인 특징 등에서 균형 잡힌 자세와 조인성의 우수의 예술적 가치가 높아 2013년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봉우탑은 갑사 경내의 경운전에서 대격전에 이르는 계곡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3층으로 이루어진 석탑신과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는 탑의 그림 명이 언급되어 있고 2층의 탑신에는 우탑이라는 이름과 3층 탑시에는 공이라는 명문이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탑신에 새겨진 명문으로 보아 갑사 중성시에 큰 공을 세운 소가 늙어 죽으니 그 은공으로 기대어 세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주문은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문으로 기둥이 한 줄로 늘어져 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형의 수자가 있는 소쪽에 두 기둥을 나란히 세워 겹쳐마에 맞대중을 올린 형태로 세워졌습니다. 일주문에는 사찰이 형탄을 걸어놓는데 갑사는 계룡산 갑사로 상과 사찰 명이 포기되어 있습니다. 일주문에 들었을 때는 오직 일심으로 불법에 기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세속의 잡다한 분열을 떨치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보호각은 보물 제478호로 지정된 동종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동종 보호각입니다. 이 보호각은 갑사 경내 강장의 우측에 있던 것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번종류와 대칭되어 조화로운 가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묵당은 본전인 대웅전 전면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정묵당은 조선 강무 3년 1899년에 다시 중수된 건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서쪽으로 8칸, 북쪽으로 6칸이면 동쪽과 남쪽으로 각각 3칸,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2연자형 건물로 현재 종무소와 성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해당은 본전의 대웅전 전면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해당은 조선 고종 12년 1875년에 대웅전과 함께 준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남쪽으로 7칸, 서쪽으로 10칸이며 북쪽과 동쪽으로 각 4칸씩 주관을 형성한 비교적 큰 2연자 건물로 겹처마리에 팔자 기둥을 올렸습니다. 안에는 약사를 모신 불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당에 계룡갑사라는 편액이 붙어 있는데 벽판에 양각 청수로 쓰인 이 글씨는 말미에 정해국추절도사 홍계희라고 되어 있어 1887년 고종 24년 충청절도사 홍계희가 쓴 것입니다. 방편액입니다. 금고 및 금고근은 갑사 대웅전에는 금고와 그것을 매달고 있는 목조 금고거가 있으며 그 제당 연대는 18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은빛이 감도는 금고의 정면은 당자로 추정되는 동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바깥에는 검자 가운데 온자 4개만이 간략하게 표현된 원거리 검자를 장식하였으며 측면에는 금고가 거의 매달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3개의 반원형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갑사의 금고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금고와는 다르게 서수와 용을 화려하게 조각한 거리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금고근은 금고를 걸 수 있는 몸체 부분과 그것을 지지하는 대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체 부분은 2마리의 용이 구름 위로 날아올라서 붉은색 유리줄을 앞발로 부여잡는 형상입니다. 대자 부분은 서수의 형상을 하였고 등에는 양면과 복면의 연잎을 사용하여 몸체 부분과 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금고근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 가운데 도형적으로 가장 우수하여 국립
중앙박물관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복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각의 독성팽화도 신삼유곡의 산수를 배경으로 독각성인과 시동이 있어 산신팽화와 비슷하나 산신팽화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있으나 독성팽화는 호랑이가 없음이 다릅니다. 독성은 불교에서는 독각이라고도 하여 아무 서성 없이 깨달은 성인을 말하며 법으로 빈두라가 하라바자인데 빈두로 파라수가 음력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 독각성인은 남인도의 천체산에서 수도하면서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아라한으로 나반선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나반선도를 중심으로 선녀와 동자가 있습니다. 삼성각 산신팽화는 신산유곡의 산수를 배경으로 호랑이를 탄 산신께 시동, 이미 다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불화는 일반적인 불화와는 전혀 다른 행태인데 그것은 산신신앙이 한국 고유의 신앙 형태였다는 데 기인합니다. 즉 호법선신에 수용된 토속신이 인도 사천왕 제석 팔수신자 인왕등 나 중국 칠성 영부시왕의 제리신인데 비하여 산신은 한국의 토속신으로 한국에서 비로소 심중평화에 모셔지게 되고 그 원래의 기능인 만사 행성이 연결되어 산신단을 조성하고 삼성각, 산신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칠성평화는 중앙에 칠성강열을 그 섭씨로서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그리고 상방의 칠열에 그 형자의 낭국 노인성 하방에는 형자의 삼태육의 육성 중앙의 삼태성 향후의 칠성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교신앙의 불교적 전개로 형성된 신앙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칠성강열에는 북극성의 불교화 칠열에는 불수 칠성의 불교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중 신중팽화는 외호 승주, 즉 신중이란 대대적 토속신앙의 대상이었으나 대성불교가 발달함에 따라 이들을 모두 불교가 수용하여 그 신앙적 기능을 불교로 보호하는 선진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갑사 대웅전의 신중팽화는 상하 양단의 구도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재석을 중심으로 한 천부상이 하단에는 팔부신장이 중심이 된 신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소화하는 여러 선신을 토상한 불화를 신중평화라 하며 많은 신들을 개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구도를 보이는 신중평화는 일반적으로 재석과 하늘의 군사인 철룡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무장을 한 신장주를 배치합니다. 대웅전의 삼장평화는 외호 승주, 신중을 청장해상도, 중앙 지지해상도, 지장해상도로 3구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는 대신을 호법선신으로 수용한 것으로 천상계의 신과 지상의 신, 지하의 신을 수용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해상도에서 중앙의 주소는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로 삼장보살이라 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화입니다. 삼장보살은 각자의 근소를 누리고 있는데 천장보살은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 지지보살은 용수보살과 다라미보살, 지장보살은 보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협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여러 선생들이 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노란색 가해산풍으로 유명한 충남 공주시에 있는 천명보살 계룡산 각사의 충남에는 충마국 수각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봄에는 마궁사의 실록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각사의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 일주분을 지나 각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트나 유모차도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이고 또 하나는 단풍과 낙엽길이 예쁜
자연관찰로입니다. 그래서 자연관찰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조금만 걸으면 고목나무들 사이로 갑사 본 동류가 보입니다. 천년고찰 갑사는 백제 구이신앙 원년인 서기 42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고 신라 의상제사가 중수하여 함종 10세 사찰로 변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갑사 강당 앞에서 열리고 있는 계룡산 갑사 사계절 사진전 모습입니다. 계룡갑사라고 쓰여진 강당 앞마당에 들어서면 계룡산 갑사 사계절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갑사 경례술을 보기 전에 미리 둘러보고 몇 개는 다시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갑사 강당에 열리고 있는 고려 수월관음도 전시 모습입니다. 또 강당 안에는 고려시대 불화로 보물로 지은 수월관음도 복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월관음도는 불교 경전인 하문경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그린 불화로 천재동자가 53명의 서성을 살아다니는 과정에서 고타락가산에 머무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공문을 둘러보고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보물 제2120호로 지정된 공주갑사 대웅전은 경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체로 원형을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 제1651호인 석가열의 3세 불조와 국보 제298호인 3세 불 개불탱이 불상 뒤편에 보관되어 대웅전 오름전에는 간음전과 어린석고 판목을 보관하고 있는 판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공사 중엔 판각 안에는 서린석보를 새겨서 찍어내던 보물 제582호로 지정된 판목이 있습니다. 최초로 한글로 기록된 어린석보는 세조 5년에 편찬한 불교 대장경으로 불교 경전입니다. 갑사 건물 일부에는 석조 일회이산과 갑사 중근실 공을 세운 소를 이루는 고무탑, 보물 제407호로 동종과 동종보호각, 그리고 보물 제256호인 철장관 등 유물이 있습니다.